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한 복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에 앞서서 먼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함께 공부하고 계신 분들, 또 좋은 투자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드렸던 그 종목들이 대부분 평균 보시면 뭐 40% 가까이 다 폭등을 했어요. 오늘도 또 마찬가지죠. BHI 그 다음에 루미르, 뭐 전진건설 로봇,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3, 40% 가까이 폭등을 했고 2차 전지로 투자해서 손실을 봤던 그런 또 구독자분들께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오전에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또 간단하게 좀 했는데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어떤 그 노력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미국장 투자로 많은 분들이 자산 증대를 실현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실시간으로 또 커뮤니티에서 수익 인증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또 구독자 가족분들과 그 과정을 이렇게 직접 보고 함께 참여를 하면서 또 열심히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윤철중 TV의 목표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앞전에도 이제 제가 작년에도 HLB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알기 쉽게 또 이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하시고 끝까지 또 시청을 해주시고 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커뮤니티 신청 편하게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최근에 지금 이 HLB 그룹주들의 소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지금 오늘도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죠. 지금 뭐 HLB 미세체열 도구 렌싯 관련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의료기기 세종 미 FDA 제품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여러 계열사들이 이 FDA 등록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좀 전해지면서 주가도 조금씩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 흐름입니다. 뭐 기존 고점에 비하면은 못하겠지만 여러 계열사들이 지금 이제 좋은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지 제가 직접 분석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디테일하게 좀 알기 쉽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HLB 파나진 그리고 바이오스퀘어의 FDA 등록 소식, 그다음에 HLB의 이 렌싯 FDA 승인 소식, 그다음에 HLB 그 그룹 전반의 파이프라인과 주가 흐름 등을 한번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또 마치시고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또 커뮤니티 신청해 주시면 커뮤니티 내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또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 본사가 있죠. 예, HLB 본사가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항암제 예전에 한번 이제 저희 채널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리보세라닙 관련 이제 임상 등으로 한때 큰 관심을 받았고 지금 최근에는 헬스케어 기기 렌싯 개발 해외 진출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파나진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 뭐 암 관련 표적 치료제, 동반 진단 기술 등의 강점을 갖고 있고 그룹 내에서 분자 진단 시장 공략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고 이번에 함께 언급이 된 그 뭐였습니까? 바이오스케어와 협업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HLB 지금 이노베이션, HLB 이노베이션이라고 있는데
HLB 이노베이션, 뭐 HLB 또 제닉스,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다수의 이런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각종 항암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CAR-T 이 치료제, 글로벌 임상 의료기기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에 있고 최근에는 HLB 이노베이션 자회사 그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CAR-T 이 치료제 임상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HLB의 이 주가는 어제자로만 보면 이제 83,300원쯤에 마감을 했죠. 4% 가량 올라가면서 장중에 이제 76,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외인 기관 매수 등의 이제 유입으로 또 8만 원대를 뚫었습니다. 지금 이제 79,60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뭐 앞으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다시 또 큰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차후에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HLB 파나진 같은 경우도 바이오스케어와 함께 지금 FDA 등록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 바이오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A 승인 등록 최근에 두 건이죠. 파나진 바이오스케어, HLB 엔싯 연달아 발표가 돼서 글로벌 시장 확장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FDA라는 단어만 들어도 엄청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승인을 받고 이게 회사에 얼마나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파나진은 자회사 바이오스케어가 지금 시설 등록을 하고 이제 의료기기 세계 품목에 대한 제품 등록을 완료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등록된 제품이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 진단 키트입니다. 퀀텀팩이지 RSV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용 분석 기기 큐딧, 베이직, 예, 그 다음에 또 미니 이렇게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퀀텀팩 플랫폼으로는 나노 수준의 항원 검출, 기존보다 더 높은 정밀도를 구현을 하고 또 양자점 기반의 형광 시그널을 측정을 해서 질병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양자점 형광 기술인데 이 일반적인 신속 진단 키트 대비 민감도랑 특이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느냐예요. 아직 이제 뭐 일반 대중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퀀텀 닷이라고 하면은 어, 삼성 디스플레이 QLED TV 같은 데서도 들어본 적이 한번 있으실 겁니다. 이런 양자점 소재가 진단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퀀텀 닷. 예, 그리고 왜 RSV 진단인가? 이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RSV는 주로 영유아 그리고 고령층 심각한 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매년 이제 겨울철 혹은 계절성 유행이죠.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등지에서 RSV 진단 수요가 코로나19 이후에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RSV 신속 정확 진단 키트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뭐 유럽 병원이나 의원에서 다양한 RSV 검사 키트를 쓰고 있지만 정밀도 높은 진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퀘어가 FDA 리스트업을 마쳤다는 것은 본격적인 미국 시장 판매 혹은 시판 허가를 위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단계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용 분석 기기인 이 QDITS의 중요성은 양자점 기술을 적용한 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광 시그널을 측정을 하고 정량화하는 기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등록된 이 QDITS 베이직과 그 다음에 미니 이거는 휴대성이랑 간편성을 높인 분석 장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이나 의원 어떤 검진센터 등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기기와 진단 시약 그 키트 이거를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하면 안정적인 매출원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모품은 또 계속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기의 유지나
어떤 관리 등도 또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봤을 때 바이오스퀘어가 미국 판매에 성공을 한다면 HLB, 파나진 등의 이제 그룹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렌싯 FDA 승인 소식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렌싯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작고 이제 얇은 바늘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내장을 해서 혈당 측정이나 각종 혈액 검사를 위해서 이제 손끝에 혹은 귓볼 등에 이제 체열하는 도구죠. 집에 아마 휴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뇨병 환자, 당뇨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할 때 틱 찍어갖고 이제 하는 뭐 그런 키트 비슷한 거로 보시면 돼요. 기계랑 같이 연결돼서 시스템이 이제 요즘 좋아졌죠. 간편하게 혈액 검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시장이나 병원, 의원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체열 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 한두 방울만 필요한 검사, 혈당 측정이나 혈액형 검사 등에 자주 쓰이고, 크기가 작고 일회성으로 사용을 해서 뭐 오염이 될 이유가 없죠.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FDA로부터 510K 승인받은 렌시 제품이라고 나오는데, 510K 승인 과정, 미국 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사전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 동등성을 입증을 해서 기존의 유사한 기기와 동등하거나 더 안전, 효과적임을 증명을 하고, HLB가 2025년 1월 21일 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렌시시 미국 FDA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 국내 식약처 GMP 인증도 진행을 했고 품목 허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10K 규제 핸들링 측면에서 비교적 빠른 절차지만, 그래도 FDA에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보니까 승인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HLB가 빠르게 진행을 했죠. 빠르게 진행을 했다는 것은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준비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인도의 시장, 그렇죠. 그 공략 전략을 좀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지만 14억 5천만 인구 대국입니다. 그리고 당뇨 등의 이런 만성 질환자가 많아서 체열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은 일단 우선 기존 파트너인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에 공급을 하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안정적인 매출 채널을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HLB는 1분기 중에 인도 의료기기 규제에 신청 계획을 또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 전체적인 그 포메이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렌시 시장이 규모 자체가 되게 큽니다. 굉장히 커요. 당뇨뿐만이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그 혈액 검진 절차에 일회용 침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분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항암제처럼 그 임상 성공에 따라서 주가가 뭐 급등락하는 어떤 파이프라인이랑 달리 이 렌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앞으로 반복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여러 이슈 중에서 여러분들 이 사업 영역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또 있는데, CAR 그 T셀 테라피라고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 CAR-T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임상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HLB 이노베이션 자회사로 혈액암 치료용 CAR-T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 여기 보면은 SYNKR, KIR 그 마이너스 310 해갖고 임상 1상 첫 환자 투여 완료 소식을 발표를 했었어요. CAR-T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 T세포라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세포 치료라고 해갖고 환자의 몸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 면역세포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뭐 배양을 해갖고 또 이거를 또 환자의 몸에 하면은 그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 없이 이제 뭐 면역세포 T세포 치료 이런 부분들 아마 TV에서 한번 좀 봤을 텐데, 환자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으로 해서 개조를 해갖고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드는 차세대 세포 치료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치성 암 치료의 이
빅파마들이 뛰어들 만큼 주목도가 사실 높은 분야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근무를 또 몇 개월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이제 지인 소개로 호기심에 이제 세포로 세상을 바꾼다 해갖고 이제 해당 또 업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좀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HLB 그룹이 이 CART 기술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항암 분야 파이프라인을 더욱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죠. 당연히 이제 뭐 임상 결과가 좋아야 상용화로 이어질 것이고 뭐 이게 이제 성공을 한다면은 기업 가치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항암제 리보세라닙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간암, 위암, 대장암 등의 다양한 이제 그 적응증 임상 중으로 알려져 있고 FDA 허가 또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아웃 파트너링 이슈가 지금 시장 관심사예요. 지금은 뭐 랜싯 그다음에 분자 진단 쪽에 소식이 좀 부각되고 있지만 앞전에도 이제 그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HLB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입니다. 다만 임상 성패에 따라서 주가가 또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 앞으로 또 이제 이슈가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뭐 간암 신약 지금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되게 이 계열사가 대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주가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가 있는데 향후에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인도랑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말레이시아 쪽에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HLB 파나진의 이 파나뮤타이퍼 EGFR 이 진단 키트가 말레이시아 의료기기청의 허가 획득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인도도 이제 렌시 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다른 진단 키트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그 가능성도 더 펼쳐져 있는 것이고 그쵸. 좀 미래로 보면 그쵸. 그리고 유럽에도 CE 인증부터 시작해서 임상 시험 혹은 기술 허가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HLB 이 그룹은 본사와 여러 자회사들을 통해서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 그 다음에 진단, 헬스케어 이런 전반에 걸쳐서 글로벌 판도를 개척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FDA 관련 뉴스를 연달아 발표를 했다는 건요. 글로벌 확장 전략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일 날도 뭐 보면은 83,300원 플러스 4.15%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순매도 약 22만 주가 들어오고 기관도 소량 순매수를 했고 개인 투매가 24만 주 이상 순매도 차익 실현을 했죠. 이 패턴이 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국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을 하고 개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그런 형태예요. 뭐 HLB는 시가총액이 꽤 큰 종목이지만 바이오주 특성상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리고 보시면 최근에 7, 8만 원대는 뭐 예전부터 몇 차례 저항선, 지지선 역할을 해온 구간이 또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지금 뭐 8만 원대 가까이 이렇게 올라섰기 때문에 이 가격대 안착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과거에 10만 원이 넘었었을 때부터 큰 조정을 겪었었고 2024년 중후반 이후에 아, 초반에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조짐을 보면서 단기 추세로는 7만 원대 중후반 지지 후 상승 전환 거래량이 이전보다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격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오주는 임상 결과 FDA 승인 공시 하나의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앞으로 또 트럼프 집권에서 영향까지도 그래서 분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을 커뮤니티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기술적 분석은 심리적 지표를 읽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바이오주는 결국에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단기 수급 이상으로 뭐 FDA 허가 가능성이나 임상 성공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지 큰 폭의 어떤 그 점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 일단은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만 FDA 승인 등록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렌시 진단 키트는 비교적 빠르게 매출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암제나 CAR-T는 임상, 그 다음에 최종 허가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HLB 지금 현재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현금 흐름이랑 재무 상태, 해외 사업 확장에 지금 자금이 계속 투입이 될 텐데 그만큼 또 이 재무 관련된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발행하는 부분, 변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드리는 걸 코멘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 시장에서는 경쟁사가 되게 많아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제품의 정확도나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고 렌싯 같은 그 시장 또한 굴지의 의료기기 회사들의 좀 이제 진출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품질과 가격, 유통망에서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HLB가 기술과 제품을 지금처럼 계속 강화를 하면서 글로벌 판매망을 확충을 한다면 현재 지금 8만 원 초반대, 7만 원 후반대 주가도 재평가될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봐요. 다만 개인 투자자로서 임상 리스크, 사업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좀 분할 접근, 장기 시각을 저는 권장을 좀 해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커뮤니티에서 이제 계신 분들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HLB 렌신 뭐 FDA 승인으로 매출이 언제부터 발생을 하느냐. 이미 국내 허가도 받았고 FDA 승인도 받아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유통 계약 절차가 필요하니까 실제 매출로 이제 잡히는 시점은 빠르면 상반기 뭐 말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지켜보겠죠. 계속 코멘트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SV 진단 키트 시장이 이제 꽤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어요. RSV 진단 키트는 코로나 이후에 경쟁사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퀀텀닷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반으로 높은 민감도, 예, 그리고 특이도 이게 이거를 구현했다는 게 차별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 FDA 510K 승인 또는 EUA 긴급 사용 승인 이것도 별도 절차가 진행돼서 실제 병원이나 의원, 뭐 진료소에서 사용 승인을 얻어야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넓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진양곤 회장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업이든요. 뭐 한미반도체도 지금 연일 지금 저희 관심 종목인데 한미반도체도 연일 지금 올라가고 있어. 오늘도 11% 가까이 올라갔죠. 예. 그 자사주 매입, 주식 취득. 여러분들 이 내부자가 뭐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는 거는요.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예. 경영진이 주식을 판다면 이거는 우려를 낳을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회장이 그룹주를 매수를 한다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확신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서 주가가 오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확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겠지만 매수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투자 심리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HLB 항암 리보세라니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임상 실패 가능성은 없나요?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암이랑 위암 이 적응증별로 임상 단계가 달라요. 일부는 삼상 종료 후에 FDA와 그 협의 중인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일부는 추가 임상 진행 중입니다. 임상은 그리고 항상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이에요. 리보세라닙은 중국 등에서 이미 승인 사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나 유효성 데이터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축적이 되어 있겠지만 미국 이 FDA는 아시겠지만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HLB 주가가 10만 원 다시 이제 넘어가려면 도대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윤 대표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항암제 FDA 허가 소식 혹은 또는 CAR D 임상에서 눈에 띄는 성공 데이터가 나오면 큰 폭의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진단키트, 렌싯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안정적으로 글로벌 매출을 일으키면서 재무 구조가 점점 늘어난다면 또 투자 신뢰도가 또 올라가겠죠.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서 좀 드렸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사실 커뮤니티는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오세요. 네.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드릴 그 이야기들도 있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제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 HLB 그룹은 글로벌 확장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파나진 그다음에 바이오스퀘어 바이오스퀘어의 이 RSV 키트 그다음에 분석 기기 그다음에 이 HLB의 렌싯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 미국 등지에 이제 진출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FDA 등록이랑 승인 이 소식이 연달아 터지는 거는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뭐가 갑자기 딱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임상 이 파이프라인 그리고 매출화 간극 항암제 CART와 같은 파이프라인은 큰 성장성이 있지만 임상 단계별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크고 매출화까지 시간 소요가 큽니다. 반면에 이제 렌시시나 진단 키트는 빠른 매출 발생이 기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도가 치열하죠. 이거는 뭐 이제 알아서 해결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7에서 8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외인이랑 기관 매수가 붙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 조정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는 결국 상승. 그래서 단기 조정과 중장기 상승 여부는 임상 소식, 실제 매출, 재무 관련된 이 펀더멘탈 지표 확인이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서 여러분들에게 좀 코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바이오 꿈을 먹고 자랍니다. 다만 이 꿈을 먹고 자라지만 동시에 이 꿈이 현실화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예. FDA 이 허가나 임상 성공이 나오면 강하게 폭등할 수가 있지만 그 반대 시나리오도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보다는 좋은 상황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HLB 그룹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점, 그리고 진양곤 이 회장이 또 지분 매입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종목에 몰빵은 금물이에요. 예, 그쵸? 예, 그 바이오주는 이제 변동성이 국내 시장에서 여지까지 좀 변동성이 컸으니까 아무튼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이랑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까지 좀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한 그런 종목들 여러 가지 뭐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좀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커뮤니티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커뮤니티에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 HLB 관련 소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는 다양한 종목과 시장 트렌드도 함께 공유받으실 수가 있고 또 종목 안내도 무료 종목 안내도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또 아카데미에서는 미국 주식 폭넓은 이런 산업 분석, 뭐 투자 타이밍이랑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등을 서로 오픈을 하고 좀 커뮤니티를 하고 또 실시간 또 질문하고 또 저와 함께 이런 또 내용을 또 하는 그런 Q&A 세션 같은, 저는 늘 강조하듯이 함께 성장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혼자 매매하기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혼자 매매하다 보면 되게 외로운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함께 투자를 하는 것이고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경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나서 아카데미에서 더 좋은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커뮤니티에서 한번 꼭 얘기를 해보시고 한번 들러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뭐 HLB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 업종에서 펼쳐지는 그 기회를 함께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계속 또 자산 증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인증을 또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정보 모으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윤철중 TV 구독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최신 뉴스부터 또 라이브 방송 뭐 이런 분석까지도 한눈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든든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함께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2025년에 만들어 나가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